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엔캠이란 종목. 여러분들 사실 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든 지 얼마 되질 않았죠. 자, 이 엔캠이란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이 급락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기본적인 부분을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전해액을 다룬다. 자, 이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2의 엔캠을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제2의 엔캠이라는 소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다룰 때 첫 번째 뭘로 봅니까?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보죠? 전액을 봅니다. 사실 양극재, 음극재의 주가가 안 좋고 분리막의 주가가 안 좋아요. 근데 전액에 관련된 주가는 사실 이 엔캠을 시발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다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엔캠을 다룰 때 종목을 보는 게임의 룰에 접근했어야 됩니까? 아니죠. 자, 산업을 보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7, 8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엔캠을 지금 35만 8천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피를 잘 돌게 하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잘 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이 둘을 오가는 부분을 리튬 이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튬 이온을 다시 또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전해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전과 방전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만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을 때 에코프로 머티처럼 분명 이 종목도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 이런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희소성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17대 1이라는 경쟁률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이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주가 하락. 자, 그러면 전구체도 역시나 1위의 생산 기업은 어디죠? 중국이죠. 자, 그리고 엔캠 전액 1등 생산 기업은 어디죠? 중국이죠. 자, 그러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하.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IRA법의 수혜주구나. 중국 광물을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아. 미국에 와서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팔 때 1억 2천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이들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오늘 뒷부분 영상에서는요. 제2의 엔캠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보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건 오케이. 다만 그들의 의도는 시장이라는 참가자의 의견은 과연 엔캠이라는 종목만 봤을까? 퀘스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보게 되면 엔캠이 전해액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자,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볼까요?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주가 제법 올라와 있죠. 자, 덕산테코피아 어떻습니까? 꽤나 올라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전액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정강 씨라고 하는 이 종목의 대표이사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5조 원가량 됩니다. 상당 부분 몸집이 커져 있어요. 이 부분 좀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오정강 씨가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지분 공시를 합니다. 그쵸? 자, 지분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을 들어가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좋다. 적자 전환했다. 적자가 늘어났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에서 오정강 씨의 지분 매도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주는 우리가 첫 번째 뭘로 봅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 뜻은 뭐죠? 의결권, 투표권은 없지만 뭐죠? 배당을 우선 주겠다. 두 번째, 상환 우선주는요. 기업이 매각이 되든 망하게 되면 보유한 자산을 먼저 분배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다만 투표권은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투표권을 받겠다라고 해서 전환 청구를 한다는 거죠. 어떤 뜻일까요?
아하, 뭔가 투표 절차가 있을 예정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 자, 기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동.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자 전환, 적자 전환. 근데 중요한 건 폭을 봐야 돼요. 뭡니까? 맞아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12%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뜻이죠. 그 뜻은 뭐죠? 마진이 좋지 못했다. 잘 팔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이 적자 전환됐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서 뭘 느끼세요? 아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실.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근본으로 해서 파생된 상품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파생상품 중에서 이 엔캠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5월에 있을 전환사채예요. 이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몸집이 1조가 안 됐을 때, 1조 정도 됐을 때는 4, 5천억 대는 이 전환사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할까? 근데 지금 5조 원이 돼 있다는 거죠. 크지 않은 물량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회계법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맞아요. 첫 번째, 전환사채를 5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야, 권면사채 이 자기합수표 5만 원짜리를 발행해 줄게. 근데 만일에 있잖아. 주식이 오르게 되면 이걸 갖다가 10만 원 되게 되면 팔아서 그냥 퉁치자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부분이 주가는 오르는데도 팔 수 있는 날짜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걸 뭘로 인식하게 되죠? 여전히 부채로 인식하죠. 근데 이 권면 가격이 바뀌어요. 물, 예, 맞아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사채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부상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게 난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마이너스지만 당기순이익, 즉 CB라는 컨버터블 본드, 이 사채 때문에 마이너스도 찍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루짜리의 하락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경고 종목의 날개를 띄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36만 2천 원을 내일 돌파할 수 없을 거예요.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꼬라박습니다. 이유는 경고 종목 날개를 하루만 이 부분을 종가상 이 부분만 터치 안 하게 되면 경고 종목 해지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왜 33만 원까지만 올렸을까요? 33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게 되게 되면 이게 경고 종목이 풀리지 않는 요건이 되거든요. 정확한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는 뭘 봤습니까? 첫 번째, 맞아요. 엔캠은 과연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는가? 오케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맞아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안 좋게 되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왜일까? 맞아요. 사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수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장부에 표기되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증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왜 인원 급락 이후에 오늘은 여기까지 올랐고 내일은 36만 2천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밀어버린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상한가 칠 때도요. 사실 천주를 상한가 잔량해서 천주로 상한가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000억 정도 운용했었어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뜰 겁니다. 스타 펀드 매니저상 받았고요.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은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기계 룰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거래가 되겠죠. 그쵸? 이 룰을 아셔야 돼요. 이유는 5조 원 가량 됐기 때문에 분명 과거에 불발 사건이 났었던 두산 로보틱스. 물론 이건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이 후보군에 얘는 진입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고공행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몸집도 적당히, 그죠? 거래량도 적당히.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몸집을 부풀리면 과거 에코프로처럼 불발 사건이 나오거든요. 5월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사채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을 맞추기 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나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이 광무라는 기업 혹시 아십니까? 예, 맞아요.
이 엔캠이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얘는 뭘 생산하죠? 리튬이온. 전해액의 특수 이 소재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과거의 관리 종목이었던 얘를 오정광 씨가 인수하면서 자, 정상화되면 매각할게요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매각 절차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엔캠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첫 번째,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 이 두 기업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자, 첫 번째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이죠. 다섯 번째에 대한 핵심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전해액이죠. 다섯 번째 첨가물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자료를 보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엔캠의 후속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죠? 자, 요렇게 요 부분이 엔캠 이후로 중요한 2차전지 배터리의 소재로 이제 시장에서는 언급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캠이라고 해서 보내시면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2의 엔캠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업적으로 이야기도 했고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냥 종목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목을 찾아내는 건 1차원적인 거고요. 저도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종목에 빠져든 적은 없어요. 이유는 어차피 산업군이 움직이게 되면 맞아요. 확산을 시킬 수 있죠. 솔브레인홀딩스, 덕산테코피아, 엔캠 이렇게 그쵸. 이 논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해야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쵸. 정방향으로 가는 투자. 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자, 종목을 보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을 종목으로 읽습니까? 그쵸? 자, 그 방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 한번 들어보시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010-4822-8706입니다. 오타내지 마시고요. 캠이라고 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자,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